이 연못에 네가 이 사과 태블릿을 빠뜨렸느냐? 아, 그건 제게 아닌데요. 그러면 이 게이밍 태블릿을 빠뜨렸느냐? 아, 그것도 제게 아닌데요. 그러면 이 가성비 태블릿이 네 태블릿이냐?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저렴하면서도 그 가격이라고 믿기 힘든 그런 성능을 가진 올더큐브의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 그 태블릿이 제 태블릿입니다. 아, 정말 정직하구나. 그래, 가져가서 잘 쓰거라. 저기요.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가성비 미니 태블릿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얼더큐브사일 텐데, 이 얼더큐브사의 아이플레이 60 시리즈의 가장 최신 버전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를 이번 시간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인치대의 미니 태블릿, 고가형에서는 아이패드 미니, 안드로이드에서는 Y700 시리즈 이렇게 대안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플레이 미니 프로가 나오면서 8.4인치 미니 태블릿에서 가성비 태블릿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의 경우 약간의 성능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 스냅드래곤 6 젠 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8.4인치에 1920에 1200 가벼운 경량 태블릿이면서 배터리 55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성비 태블릿의 대명사였던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와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으면서 성능은 크게 향상된 이 제품,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구성은 이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과 마찬가지로 액정 보호 필름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안에 보호 필름과 같이 벗겨지지 않게 잘 벗기시고, 설명서 이렇게 하나 들어 있고, 네, 충전기는 아쉽게도 5V 2A 그리고 USB 타입 A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PD 충전기가 안 들어있는 거는 아무래도 가격을 여기까지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 살 정도의 분들이라면 PD 충전기 거의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USB 케이블, 네, 그리고 유심 제거 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전 짝은 유심이 지원이 돼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외부에서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제품은 그런 무선 통신 기능이 빠졌습니다. 유심 넣는 자리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멀티미디어와 게임 위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들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LTE가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이 제품은 안 되겠습니다. 사용이 안 되겠고, 내비게이션, LTE 지원 필요 없이 그냥 멀티미디어용으로, 게이밍용으로 미니 태블릿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최적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전 제품과 외관도 그렇고, 마감도 정말 저렴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 하실 것 중 하나가 이 미니 프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자, 같은 점은 디스플레이 8.4인치에 1920에 1200, 그리고 램도 8GB에 가상 메모리 8GB 추가, 저장 공간 둘 다 128GB, 그리고 카메라 같습니다. 전면 5메가와소, 후면 1300만화소,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0, 이 정도는 다 비슷한데, 차이는 프로세서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헬리오 G99 상당히 저가형 AP가 들어가 있고, 스냅드래곤 6 젠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은 128GB로 같은데, 미니 프로는 UFS 2.1, 그리고 미니 터보는 3.1이라서 사용 시에 약간의 렉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용량에
있어서도 요건 좀 단점이 되겠는데 미니 프로가 6050이었는데 미니 터보는 5500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뭐 물론 배터리가 줄긴 했지만 스냅드래곤 6 젠 1이 조금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LTE GPS가 지원되는데 LTE GPS가 빠졌습니다. 요것도 또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용도 그리고 외부에서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보다는 미니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배터리도 용량이 더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제품은 HDMI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과 외부에서의 사용 용도 이쪽이 주 목적이신 분들은 미니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성능이다, 성능 차이가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게이밍이나 성능 위주로 하실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빠진 부품도 있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이 훨씬 더 높은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는 아주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올라가는 게 다르죠.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색감이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순정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 있고, 이 제품은 제가 실사용하는 제품으로 원래 있던 액정 보호 필름을 떼고 강화 유리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과는 좋지만 반사가 조금 더 많이 되고, 색감 차이는 디스플레이가 원래 같기 때문에 색감에 살짝 차이가 있는 거는 보호 필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긱벤치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 이쪽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707점이었는데 싱글코어 942점, 멀티코어 2928점. 이 제품 제가 예전에 개조했던 이 갤럭시 Z 폴드 3 언폴드 버전, 이 제품 스냅드래곤 888하고 비교해보면 싱글코어 100점 정도 차이 나는데 240점 정도 차이 나고, 멀티코어만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헬리오 G99에 비해서 멀티코어 38% 높고, 그리고 스냅드래곤 888에 비해서는 멀티코어 22% 낮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뭐 이 정도 성능이면 정말 뛰어난 가성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성능이 38%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스냅드래곤과 헬리오 G99 그래픽 성능은 훨씬 더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베스트가 1200점, 2300점. 네,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두 제품 다 99% 이상의 스테빌리티가 나오는데, 그것도 미니 터보가 조금 더 높습니다. 99.8%. 그래픽 성능 2배, 엄청난 차이의 그래픽 성능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 디스플레이는 이전 세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영상 감상이나 이런 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4K까지 재생을 할 수가 있죠.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 재생 사양은 와이드바인 L1이 지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니 프로와 비교해서 뭐 웹서핑 체감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약간의 끊김 그리고 뭐 버벅거림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웹서핑 정말 부족함 없이 아주 빠릿빠릿한 속도로 웹서핑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빠르죠. 자, 그리고 60 프로와는 달리 이제 외부 출력이 지원이 되죠. 자, 덱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러링이 지원이 됩니다. 미러링 반응도 나쁘지 않고. 네, 이제 이렇게 미러링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영상 감상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미러링을 통해서 영상 감상뿐만 아니라 게이밍도 큰 화면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밍 한번 보겠습니다. 원신. 자, 그래픽 이제 낮음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30프레임에서는 쾌적하지만 60프레임으로 올리면 부하가 매우 높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낮음에서 60프레임 뭐 이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게이밍도 미니 프로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사양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스냅드래곤 A 시리즈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이것보다 낮은 사양의 게임들은 뭐 전혀 문제없이 즐길 수가 있겠죠.
8인치대 태블릿이 아니면 하기 힘든 게임 패드를 이용한 게이밍, 특히 레트로 게이밍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레트로 게이밍 그리고 PS5, 뭐 엑스박스, 스팀, 리모트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미니 프로에서도 무리 없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굳이 보지 않아도 리모트 플레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고, 이제 레트로 게이밍, 돌핀 에뮬레이터 그리고 PS2 에뮬레이터 뭐 이런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프레임 변화가 좀 심하긴 하죠. 50프레임 초반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리오 갤럭시 2 뭐 45에서 50프레임 사이. 네, 아무래도 뭐 스냅드래곤 888보다 떨어지는 성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리오 갤럭시 2가 50프레임 정도, 45에서 50프레임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위 게임들은 뭐 대부분 다 60프레임으로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철권 태그 뭐 60프레임으로 되긴 하는데 간간히 끊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운드도 약간 늘어지고, 네, 이렇게 살짝씩 끊김이 있죠. 네, 그래도 뭐 게임 플레이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간헐적인 끊김이 있는데 뭐 그래도 프레임은 이 정도면 잘 나오는 편이죠. 네, 철권 태그가 이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 대부분 다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트로 게이밍까지 보셨고,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성능,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LTE 기능이라든가 뭐 GPS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전화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이 제품은 그것보다 약간 더 비싼 가격으로 나오긴 했지만 성능이 뭐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스냅드래곤 A 시리즈 태블릿들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이 되는 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이밍도 어느 정도 옵션 맞추면 대부분 다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레트로 게이밍도 완벽하진 않지만 PS2 위까지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능인데, 가격이 이 가격, 미니 태블릿 중에서 가성비 태블릿 하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아이패드는 사실 뭐 안드로이드와 다른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용도가 또 다르죠. 하지만 게이밍을 하기 위해서 Y700 2세대 3세대를 사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 조금 더 옵션을 타협해서 게임을 즐기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가성비 최고 성능의 태블릿이 바로 이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태블릿 성능이 애매한데 고민이 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미니 프로의 2배 성능이지만 그래도 게이밍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Y700 2세대나 3세대 고민이 많이 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3월 17일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기간 동안 닥터케이 채널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100 초반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에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100라고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100 초반. 물론 뭐 환율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태블릿을 $100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딱 $100는 아니고 초반대, 아무튼 뭐 그 정도라면 한 번쯤 이 8.4인치대 미니 태블릿이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 리뷰를 보시고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구매 그때까지 결정하시면 되겠고, 정말 환율이 1,300원대만 됐어도 막 2개씩 사고 싶은 그 정도 가격인데 환율이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리모트 플레이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뭐 최고의 조합이죠. 이렇게 미니 프로의 경우에는 리모트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큰 딜레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살짝 1%에서 0. 몇 % 부족한 그런 느낌인데, 요거로 하시면 리모트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완벽하게 이 정도 성능은 돼야 리모트 플레이를 거의 100% 즐길 수가 있겠죠. 내일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알림 설정하고 기다리셨다가 이번 공동구매 또 원하는 제품 구매하시길 바라겠고, 또 이것 말고도 게임기, 미니 PC 많이 있으니까 제 채널 잘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공동구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